사실은 그 작년이 되게 좀 많이 바뀐 해였어요. 내신이 좀 인간다워진, 예, 그전까지는 좀 뭐랄까 되게 인간답지 않은 친구들만 1등급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10%가 돼서 조금, 예, 좀 약간 학교가 그래도 좀 내신 등급 받기가 인간다워진 것 같습니다. 그전엔 진짜 지옥이었거든요. 4% 할 때는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근데 뭐 1등급 받는 게 쉬운 일은 그렇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최신 수학 내신 트렌드라고 여기 제목을 잡아놨는데요. 예전에 정말 힘들었던 1등급 받기가 거의 좀 불가능했었던 체감적으로 그때 얘기부터 좀 작년 얘기랑 시험이 좀 쉬워졌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좀 올해 또 작년처럼 좀 무난하게 갈 수도 있겠고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바뀐 수능, 뭐 얘네들 아직 이제 고2 되는 친구들 아직 수능 대비는 아니지만 또 미적분이 바뀌는 걸로 좀 많이 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약간 예상이라든지 그런 거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요, 뭐 일단은 예, 저 고3 수업 위주로 하고 있는데 고1 뭐 그냥 예비 고1 막 이런 친구들도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좀 수능 고3 수업 같은 경우는 좀 예, 거의 수능 만점 이제 나오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데 좀 막판에 이렇게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은 요런 이제 예비 고1이라든지 좀 고1 내지는 뭐 그 예비 중3 이런 친구들 수업은 예, 좀 전교권 내신 전교권을 목표로 하는 그런 수업이에요. 그 다음에 예전엔 저도 판서 수업도 하고 했었는데 요즘엔 좀 오픈형 개별 수업이라고 좀 약간 개별적으로 봐주는 흔히 말하는 PT식 수업이죠. 예, 개별과외식 수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너무 학생들마다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이걸요. 좀, 예, 특성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좀 오히려 좀 판서 수업은 효율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3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중학교 애들부터 해서 뭐 고등부 친구들까지 거의 문제풀이 속도가 빠른 친구들이랑 느린 친구들이 거의 3배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물론 잘하고 못하고 뭐 사실 당연한 거지만 잘하는 친구들이 더 빨리 풀긴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맞춰버리면은 예, 양쪽 다 불만이 생기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이 해서 이렇게 오픈형 개별 수업이라고 약간 PT식 수업을 하고 있고요. 뭐 문풀 수업입니다. 그래서 뭐 문풀 수업으로는 아이들 뭐 현재 뭐 자사고 같은 데서 좀 예전에 수업했던 친구들 이제 뭐 중2, 중3 이때죠. 좀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현재 전교 1등을 한 친구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뭐 잘 맞으면은요 효과는 좀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수업 개요는 테스트 한번 보세요. 얘는 이제 예비고1이고 하면 뭐 입학 테스트 보면은 정확히 나오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예전 얘기랑 작년 얘기를 좀 섞어서 썼습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가장 달라진 점이요. 수학 같은 경우는 재작년이죠. 내신 등급제가 완화되기 전까지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사실은요. 아주 뛰어난 거의 막 전교권, 그러니까 체감상으로 한 전교 5등 안에 들어야지 수학 내신 1등급이 떠요. 특히 뭐 여기 많이 보내신 뭐 휘문이나 중동 이런 자사고 내지만 간대국어 중산 경기 이런 친구들은 왔다 갔다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거의 뭐 전교 5등 안에 들어야지 안정적인 1등급이 가능했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라면요. 그래서 작년에 조금 완화돼서 조금 예 많이 이렇게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예, 그래도 작년 얘기만 하면은 또 좀 그렇잖아요. 좀 나는 완화된 데 맞춰서 대비를 했는데 완화된 데에 맞춰서 1등급 대비를 하면 결국 2등급이 떠버립니다. 그렇죠? 10% 바깥으로 밀려나게 되니까. 그래서 수업을 할 때도 그렇고 좀 약간 제가 오늘 설명에도 마찬가지고 약간 목표를 예전 등급으로 1등급을 목표로 하는 그런 감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등급은 뜹니다. 근데 실제로 예전에 1등급 받기가 워낙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하고서 옛날 얘기를 좀 하면서 예, 작년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현실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내신이 어땠었냐? 원래 이 동네 내신 미쳤죠, 그렇죠? 전통적으로 이제 뭐 20 되게 옛날 얘기입니다. 5년도 지난 2001X년 같은 경우는 남고는 되게 어렵고 그다음에 여고는 대체적으로 조금 쉽고 남녀공학 우수한 여학생들은 뭐 남녀공학으로 가서 내신을 따고 뭐 이런 게 가능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지고서 그다음에 애들이 학교를 못 갔었죠. 그러니까 수능도 쉬워지고 내신도 되게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뭐 2020년 뭐 이렇게 2021년 기출 같은 거 보면 좀 되게 쉬워요. 그랬다가 이제 2022년 아니 뭐 2021년 중반부터 갑자기 내신이 확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니 이게 점점 어려워져서 재작년이 2024년까지는 그야말로 내신 지옥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등급제 완화로 작년은 조금 쉬워졌어요. 전통적인 그런 내신 경쟁보다 조금 완화된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수업을 어떻게 하냐? 저는 작년 문제들은 잘 쓰지 않습니다. 재작년이라든지 재재작년 뭐 약간 등급제가 어려웠을 때 문제들로 대비를 시키고요. 체감적으로 전통적으로 거의 1등급 받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때에 그런 느낌으로 내신 대비하면 좀 1등급이 편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비하시는 거는 원래 그렇잖아요. 수능도 마찬가지고 어떤 시험이든지 연습할 때보다 안 나옵니다. 그렇죠? 간단해요. 실제 시험은 무조건 안 나옵니다. 뭐 잘 나오는 경우도 운빨이 대통해갖고 수능 같은 데 대박 터진 애도 있어야지만 대부분은요 비슷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굉장히 1등급이 어려웠던 시절의 그런 느낌이라든지 그런 문제들, 그래서 저는 작년 문제들은 잘 쓰진 않고요. 왜냐면 좀 많이 쉬워졌어요. 남고는 전통적으로 수학 내신 어렵고 등급까지 높은 편입니다. 되게 어려워요. 예. 수학이 되게 어렵습니다. 남고는. 그 다음에 여고는 최근에 어려워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선여고 이런 데 박 터지잖아요. 거의 뭐 한 5, 6년 전부터 잘하는 친구들 모이면서 거의 지옥이 됐는데요. 뭐 5, 6년도 아니죠. 7, 8년 전 그때부터. 근데 옛날에 진선여고가 되게 시험도 쉽고 내신 수학 따기가 쉬웠던 때가 있다고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10년 전에 그랬습니다. 되게 옛날 얘기예요. 뭐 그런 때도 있었고 하지만 요새는 뭐 남고 못지않죠. 남녀공학 잘하는 남학생들 예전에는 실력 좋은 여학생들이 가면 꿀이었었지만 요새는 뭐 치고받고 난리입니다. 요즘에는 남녀공학과도 대체적으로 남학생들이 좀 예전에는 바닥 깔아줬다고 한다면요. 요새는 대체적으로 남학생들이 바닥 깔아주는 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몇 명 남학생들이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수학이라든지 특히 이과 과목에서 여학생들이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비속어로 얘기하면 그지 같은 상황이 됐죠. 옛날 같았으면은 이제 뭐 5년 전, 6년 전에 10년 전이었더라면은 전교 1등을 따박따박 할 수 있던 여학생들이 남학생들한테 밀려서 또 내신이 많이 힘들어졌는데 다만 요새는 작년은 좀 괜찮아졌어요. 이게 내신 10%가 정말 좋더라고요. 시험도 쉬워지고 예전 같으면 수학 내신 1등급을 좀 받기 힘들었을 친구들까지 1등급 좀 골인을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것도 잠깐 한눈 팔면 이제 10% 밖으로 떨어집니다. 2등급까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옛날처럼 진짜 4%대 거의 정말 내신 수학 1등급 받기가 정말 하늘이 별따기였던 그 정도 감으로 연습하면은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아니, 솔직히 나온 거 보면요, 얘가 어떻게 1등급 받았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다만 그냥 제가 조언드리는 거는 진짜 빡센 때처럼 느낌으로 하셔라. 아니면은 좀 완화되었다고 조금 늘어지고 조금 편하고 조금 약간 이렇게 느슨하게 준비하면은 완화된 데서도 2등급이 뜰 수가 있는데 1등급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거는 또 나름 재앙입니다. 왜냐면은 옛날 1등급이랑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좀 어려웠던 시절에 그런 문제들 작년 문제를 잘 안 쓰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도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비슷하게 대부분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좀 옛날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은요. 아니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빡세게 대비해갖고 나쁠 건 없잖아요. 그렇죠?
나쁠 건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옛날 같은 감으로 정말 열심히 하면은 1등급은 체감적으로 재작년보다 작년이 훨씬 쉽게 나옵니다. 다만 옛날처럼 하시라. 그래서 옛날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좀 마음가짐을 갖고 대비하는 게 좋으니까요. 뭐 고등 진학 후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되실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내신 경쟁이 정말 심합니다. 그래서 1등급 나오기가 전보다 쉽다 이러면 정말 좋죠. 정말 좋긴 한데 그래도 정말 못 볼 꼴 다 보실 것 같은데 근데 개인적으로 10% 늘린 거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조금 숨통 튀어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좀 낫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 등급제 완화로 시험도 조금 쉬워지고 조금 등급도 완화되고 조금 살만한 세상이 되는데 아마 이제 걔네들이 바뀌고서 2학년에 처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 좀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1, 2 모의고사 기출 중에서 뭐 킬러 문제 변형 출제한다고 하는데 뭐 저도 그렇고 다들 많이 다루니까요. 근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요. 고1, 2 모의고사 뭐 고1 모의고사 우습잖아요. 30번은 우습지 않습니다. 꽤 어렵고 저도 풀 때 시간 꽤 걸리거든요. 근데 그런 거 내고 하면은 선생님들 입장에서 좀 쉽게 이렇게 변별할 수가 있고요. 자, 4페이지 보시면 미적분 빠진 수능 수학 어떻게 나올까 확실히 쉬워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확통 위주로 나와서 이제 확통.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거의 미적분만 하다가 요새 들어서 확통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수능이 어떻게 나올까 했는데 역시 메인은 수원수투고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생각해 보면은 뭐 확통으로 나오면은 현재 이과 애들 미적분 어렵다 하는 애들 다 만점 나와서 뭐 수능이 자격고사처럼 될 것 같지만 생각처럼 또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이과 애들 중에도 또 수원2에서 앞에서 막혀갖고 막 이렇게 이제 점수 갈리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 거 생각해보면요. 요것도 단순하게 좀 그런 미적분 빠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미적분 빠진 이과 수능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 어불성설이고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미적분 빠지고 확통 들어간다고 다만점 나오냐 하면은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미적분 다 맞을 친구들이 확통해서 뭐 좀 틀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약간 어중간하게 공부하면은 앞부분에 있는 수원2에 걸려서 또 넘어져서 뭐 80점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되게 쉬워지긴 할 텐데 지금 이과 애들도 수원2 그런 킬러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는 친구들이 있는 걸 봤을 때요. 그리고 또 확통도 30번은 꽤 어렵습니다. 노가다 문제인데 계산 틀리면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맥락이 비슷하죠. 1등급도 4%대보다는 10%대 훨씬 이렇게 좀 공부도 할만하고 시험 난이도도 쉬워지고 선생님들도 변별을 예전처럼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냈어요. 선생님들이 애들 진짜 시험 어렵게 내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2시간 걸려서 풀 수 있는 문제, 선생님이 자기가 2시간 걸릴 문제를 1시간 주고 풀게 하면 50분이죠. 선생님이 제가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풀 수 있는, 제가 풀어서 1시간 반에 다 맞을 문제를 50분 줘서 하면 애들 죽습니다. 그렇게 냈어요. 항상요. 조금 학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경기고는 정말 선생님들이 듣도 보도 못한 괴랄한 문제들을 막 만들어내갖고 경기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제율이 좀 뜨고요. 중산고 같은 경우도 좀 선생님들이 좀 욕심이 많으셔갖고 한 문제 정도 출제율이 뜨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중산고 같은 경우도 쉬웠다 어려웠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휘문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안 어려워요. 문제 깔끔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고 깔끔한데 또 시간이 되게 부족하게 나오고요. 그래서 휘문 애들 특성이 또 수학 잘하잖아요. 시험이 되게 어렵게 나왔는데 나중에 풀어봤더니 다 풀려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생각보다 만점자가 꽤 나옵니다.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되게 어려운데 그리고 문제 오류가 없고 되게 깔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그래서 학교마다 조금씩 이런 게 있거든요. 아무튼 뭐 수능 수학도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미적분 빠진다고 뭐 만점 보장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나머지는 좋은 얘기들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이제 올해도 좀 봐야 되는데 뭐 대수 부분 이렇게 이제 나가서 예전 수원수투죠. 대수라든지 미적분 들어가면은 변별이 조금 되긴 될 거고요. 그래도 이 부분도 예전보다는 조금
좀 완화돼서 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1등급 범위 확대로 그나마 좀 숨통이 틔워져서 생각보다 이거 뭐 전과목 1등급 찍고 하는 게 특히 요 외박에서도 들으러 오긴 하거든요. 여기야 뭐 이 동네 학교들이 주류지만은 외박에서도 뭐 이렇게 수업 들으러 오는 친구들은 생각보다 전과목 1등급을 꽤 강북 같은 데서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꽤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좀 괜찮구나 싶어서 그래서 아무튼 뭐 수능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좀 할만해지는 그런 과정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요 동네 같은 경우는 특히 살짝 살짝 방심하는 순간에 2등급. 근데 지금 상태에서 2등급은 거꾸로 뛰면은 좀 옛날 2등급은 다릅니다. 굉장히 멍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항상 좀 마음을 타이트하게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양극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뚜껑 열어보면 이 동네 애들이 제일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수능을 조금 이번에 생각만큼 좀 안 나온 제자가 있어서 걱정했는데 뭐 논술로 뭐 경희대 한의대 같은 막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수학을 좀 열심히 해놓으면은 수능에서 조금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수학 100점 맞았는데 뭐 국어를 망한다든지 뭐 별의별 또 국어 되게 잘 봤는데 뭐 수학 망한다든지 별의별 경우가 있는데 또 등급컷 잘 맞추면 논술 같은 것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수학 공부를 좀 열심히 해두면 좋습니다. 나머지는 뭐 좋은 말들이고요. 아직 뭐 수능 대비할 때는 아니니까 내신만 죽어라 하셔서 내신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확실히 그냥 문제풀이는 확실히 시켜주니까 뭐 제 수업 관심 있으시면 테스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굳이 뭐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할 필요 없고요. 입학 테스트 한번 보면요. 어차피 그럼 정확히 나옵니다. 뭐 저랑 수업이 맞을지 아니면 그래서 뭐 요 정도로 하겠고 뭐 궁금하신 거 수업이라든지 뭐 추가로 궁금하신 거 옛날보다는 좀 인간적이고 할만하다 하지만 옛날에 비인간적이고 굉장히 지옥 같았던 내신 지옥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상정하시고 하시면은요 엔간에서 뭐 2등급까지 떨어지실 일은 없을 거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